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강은나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좀 옷을 가볍게 입고 나왔는데요. 공공기관은 물론 기업에서도 급격한 무더위에 가벼운 옷차림으로 출근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허용할 수 있는 가벼운 옷차림의 기준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오늘의 이슈픽에서 살펴봅니다. 네, 사실 지금 스튜디오의 기온은 무더위에 각종 조명까지 28도를 웃돌고 있는데요. 아마 공공기관의 실내 온도도 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렇게 잠시 서 있는 것도 힘든데 공공기관 직원들의 고충도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영상을 함께 보시죠. 자, 반바지 차림으로 걸어가는 이 남자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허성무 창원시장인데요. 이렇게 반바지를 입고 향하는 곳은 바로 시청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반바지를 입고 출근을 하는 건데요. 더구나 주말이 아닌 평일이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그래도 시를 대표하는 시장인데 반바지 차림으로 출근을 하는 건 좀 과한 게 아니냐 반문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다양한 반응이 있지만요. 그래도 창원시는 매주 수요일을 프리 패션 데이로 정해서 이렇게 시장부터 솔선수범해서 자유로운 복장을 독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자체 수장이 반바지를 입고 출근하는 건 참 드문 일일 텐데요. 허 시장의 이 파격적인 복장, 공공기관의 실내 온도와도 관계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허성무 시장의 입으로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름철 실내 온도가 정부 지침에 의해서 28도씨 이상으로 유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28도씨 이상이 되면 사무실에는 훨씬 더 덥거든요. 조금이라도 시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복장 좀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네, 정부는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해서 2010년부터 전국 공공기관에 여름철 실내 온도를 28도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들 느끼시겠지만 여름철의 높은 습도를 고려하면 28도 쉽게 참아낼 수 있는 온도는 아닙니다. 실제로 이 때문에 한여름 공공기관 직원들의 불쾌지수는 80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 80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끼는 정도의 지수입니다. 그래서 창원시에서도 프리 패션 데이를 통해서 가벼운 복장을 권하게 된 거죠. 네, 긴바 지옥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긴바지와 지옥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더욱 여름 긴바지를 입는 노동자들의 고충을 표현한 신조어인데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프리패션데이를 도입하면 호응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름철에 가벼운 복장으로 출근을 하는 모습을 쿨비즈룩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쿨비즈룩을 제일 처음 도입한 공공기관은 바로 서울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쿨비즈룩의 허용 단계는 딱 반바지까지입니다. 서울시는 2005년부터 매년 여름마다 반바지와 샌들을 권장하는 이른바 시원 차림이라는 이름의 쿨비즈룩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박원순 서울시장도 패션쇼나 공식적인 행사에서 이런 반바지 차림으로 여러 번 등장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수원시에 이어서 경기도도 올해부터 7월에서 8월까지 2달간 공무원의 반바지 착용을 허용하는 복장 간소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경기도는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한 공무원의 제안을 계기로 쿨비즈룩 도입에 앞서서 도민과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가한 도민의 80.7%와 직원의 79%가 반바지 근무에 찬성을 해서 쿨비즈룩을 한시적으로 도입하게 됐습니다. 네, 무더운 공공기관의 실내를 다소나마 견디게 할 수 있는 조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도 반바지를 입는 직원들이 좀 많은 편인가요? 우선 가장 먼저 이 제도를 도입한 서울시를 살펴보면요. 안타깝게도 현재까지는 큰 호응이 없습니다. 올해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까지 반바지를 입고 출근하는 공무원의 사례는 극히 드문 편인데요. 공무원들의 경우에 대민 업무를 보거나 유관단체와 회의를 하는 경우가 작기 때문에 예의상 반바지를 입고 나서는 걸 여전히 꺼려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주민투표까지 실시했던 경기도의 경우 역시 공무원에게 가장 적합한 근무복의 형태를 묻자 57.2%가 옷깃이 있는 셔츠와 블라우스 등의 비즈니스 캐주얼을 뽑았습니다. 근무복에 대한 이상과 현실 사이의 온도차가 좀 보이죠. 경기도에서 권장하는 쿨비즈룩 복장의 기준도 반바지는 단정해야 하고 과다한 노출이 있거나 지나치게 화려한 반바지, 샌들, 민소매 티셔츠 등은 자제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지자체들도 기준이 비슷할 텐데요. 지자체장들이 반바지를 입은 모습만 놓고 보더라도 시원하고 단정해 보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쪽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공공기관이 도입한 이런 쿨비주룩이 민간 기업들 사이에서도 사실 확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매일 아침 출근길을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실제 반바지를 입고 출근하는 직장인들은 드문 편입니다. 반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까 공공기관은 물론 사기업에서도 섣불리 반바지를 착용하는 직원들은 적은 겁니다. 네,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긴 바지로는 28도라는 실내 온도를 도저히 버틸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여름은 후텁지근한 날씨이기 때문에 앞서 공공기관의 사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7, 8월이 되면 실내 온도가 28도인 사무실에서는 불쾌지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이 때문에 쿨비주룩을 제대로 도입하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실내 적정 온도 기준을 28도보다 낮추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애초에 공공기관의 실내 온도를 28도로 정한 것에 대한 근거가 좀 불투명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실내 온도를 규정한 것은 1980년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대책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후에 몇 차례 적정 온도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지만 에너지 절감을 이유로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적정 온도를 28도로 맞추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38년 전에 비해서 여름철 평균 기온이 훌쩍 올랐다는 거죠. 그런데 적정 온도의 기준은 38년 전 그대로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적정 온도에 대한 효과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직원들 건강도 고려하는 새로운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내 적정 온도에 대한 검토가 다시 한번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유용한 경제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네, 오늘 뉴워드에서는 앞서 언급한 쿨비즈룩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고자 합니다. 쿨비즈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원하다는 뜻의 영어 단어 쿨과 비즈니스의 비즈가 합쳐져서 탄생한 말인데요. 그런데 이 쿨비즈룩, 사실은 영어권에서 파생된 신조어가 아니라 이웃나라인 일본에서 만들어진 단어라고 합니다. 오히려 영국 같은 서양에서는 쿨비즈라는 말 대신 쿨워크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일본에서 온 단어라는 걸 몰랐던 분들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저 역시도 그랬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 쿨비즈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서까지 쓰이게 된 건가요? 네, 우선 일본이 쿨비즈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계기부터 살펴보면요. 동일본 대지진 이후 2005년부터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기업에서도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실내 온도를 28도로 설정하는 캠페인을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복장에 상당히 엄격한 일본 사회에서 고이즈미 주니치로 당시 총리가 넥타이를 매지 않고 공개석상에 등장한 쿨비즈룩이 확산됐다고 합니다.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쿨맵시룩이라는 이름으로 약간 변형해서 차용이 됐는데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서도 여름철 시원한 업무 복장하면 그냥 쿨비즈룩으로 부르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궁금한 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쿨비즈룩의 허용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네, 일본은 매뉴얼의 나라인 만큼 아예 환경성에서 쿨비즈룩의 복장 규정도 정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넥타이나 셔츠는 착용하지 않아도 되고요. 무늬가 다소 화려한 알로하 셔츠까지도 허용이 되지만 깃이 없는 셔츠나 반바지, 운동화는 불가능합니다. 또 도쿄증권거래소에서는 그림과 같이 아예 쿨비즈가 어디까지 허용이 가능한가를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설문조사도 벌였는데요. 대다수가 3번 복장까지만 가능하다, 허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응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쿨비즈룩에 대한 개념이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일본 정부가 기온과 습도가 너무 높은 날에는 건강이 위험하니까 그냥 전기를 아끼지 말고 에어컨을 켜라 이렇게 권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더운 건 비슷할 텐데 양국 정부의 대응에는 온도차가 엿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네요. 한낮에 기온이 30도까지 올라가는 무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전기를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전기를 아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환경이라는 의미에는 에코라는 의미도 있지만 일하는 곳의 분위기를 뜻하는 환경이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강은나래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